모든 부모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양육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보면서 모두 과거에 저질렀던 일부 실수를 고치려고 하죠. 여기 부모들이 후회하는 몇 가지 경우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세요. 1. 아이들을 너무 자주 꾸짖는 부모님.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다시 훈육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부모는 너무 지나쳐져서 이는 곧 트집 잡기로 변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아이들이 미래에 더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육아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하나에 훈육을 하는 것은 후에 행동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쁜 성적에 대한 처벌도 해롭습니다. 이런 처벌은 어떤 아이에게든 배움에 대한 욕구를 없앨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엄격하면 생길 수 있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자녀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깨진 컵은 그 목록에 있으면 안 됩니다. 2. 자녀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부모님. 물론 모든 부모들이 해야 하는 일이 많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있어주는 부모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른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도 아이들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순간에 아이들은 그들과 가까운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학교 경기를 놓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출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할머니를 방문할 시간을 만들고 극장에 가고 휴일에 함께 집을 꾸미세요. 왜냐하면 함께 추억을 만들면서 자녀와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멋진 순간들이 지나갔는지를 생각하며 미래에 슬퍼지게 될 것입니다. 3. 창의적인 게임을 충분히 하지 않는 부모님. 물론 여러분의 아이들과 창의적인 게임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예술가나 음악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이런 양육 방식은 다른 많은 이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놀거나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활동은 아이들의 재능과 상상력을 개발하고 어휘력을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한다면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린 나이에도 유망한 능력을 보이고 이를 나중에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4. 사진과 동영상을 충분히 찍지 않는 부모님. 분명히 사진을 찍지 않는 것은 아이들의 삶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잊고 싶지 않은 놀라운 순간들을 담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아이들이 자라서 집을 떠날 때 그 사진들은 그들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를 상기시켜주며 거기에 있을 겁니다. 게다가 다 자란 아이들과 함께 그 사진들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이정표와 아름다운 기억들을 함께 떠올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많은 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고전적인 사진 앨범을 장만하는 것은 멋진 가족의 전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자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부모님. 너는 너무 어려서 결정할 수 없어. 어른들이 더 잘 알아. 아마도 여러분이 어렸을 때 꽤 자주 들었던 말일 거예요. 짜증나셨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부모의 이런 태도는 아이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종종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아이는 불안하게 자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성취하기 위한 자신의 목표를 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모로서 자식의 모든 소망이나 욕망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제 말은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로 길 잃은 개를 만날 때마다 모두 집으로 데려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아내의 일이에요. 정말요. 하지만 단순히 거절하는 대신 아이에게 왜 나쁜 생각인지 설명해 주세요.
다른 경우에는 그들의 의견을 나눈 후 반쪽씩 타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아이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 부모님. 부모와 아이 사이의 의사소통은 아마도 양육에서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면 아이가 이미 자라서 자신들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혼자 놀고 있을 때 집안일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의 물리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개입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 함께 보내는 순간을 즐기세요. 7. 돈에 대해 교육하지 않는 부모님.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돈이라는 주제를 피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돈이 나무에서 자란다는 것을 믿지는 않지만 그저 돈이 마술처럼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개인 금융과 책임 있는 지출에 대한 교육이 없다면 아이들은 돈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자라서 자신들의 소득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아이들이 돈을 저축하고 현명하게 쓰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10대들이 자신만의 돈을 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웃의 잔디를 깎거나 아기 돌보기를 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이 함께 쇼핑하러 갈 때마다 아이들이 소망을 제한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이 모든 팁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예산 책정, 저축, 그리고 더 책임감을 갖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8. 자신의 아이를 충분히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부모님. 어린 시절 좋은 추억은 우리 대부분에게 진정한 보물입니다. 우리는 마음 놓고 살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때는 매일같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일로 하루가 가득 찼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건강한 분위기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할 때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인 생활과 미래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더 쉽게 적응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놀이공원에 가서 조랑말을 타고 아이와 함께 배를 타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삶에서 가능한 한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함께 신나는 일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9. 아이들을 자주 안아주지 않는 부모님. 포옹은 애정을 표현하는 완벽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우리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이를 안아주는 것은 좋은 일이죠. 불행하게도 때때로 부모들은 필요 이하로 포옹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와 너무 정을 붙이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특히 아기들에 대해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기를 항상 안고 껴안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미래에 지나치게 떼를 쓰게 될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아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포옹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아이들과 포옹하는 것을 즐기세요. 10. 일관성이 없는 부모님. 일관성은 양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보통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너무 밀려서 점심으로 피자를 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매 끼니마다 피자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부모에게 종종 일관성을 잃는 것은 중대한 후회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명확한 경계선이 없다면 아이들은 아마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규율 문제는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여러분도 자신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족 식사 중에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은 모든 사람이 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종종 다른 사람의 충고를 따르는 부모님.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조언을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젊고 경험이 없는 부모들은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은 여러분이 아이들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기르는 방법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유용하고 분별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부모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한 낯선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이가 버릇 없다고 꾸짖지 못하게 하세요. 아이들은 항상 그들을 지지하고 보호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항상 여러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